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전체 이제 모든 자산군이 들어가 있는 마켓캡입니다. 보면 1 등이 금이고 2 등이 애플, 3 등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어제는 10 등이었는데 쪼끔 오늘 조정 주면서 11 등으로 밀려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가 꽤 큰 것 같아요. 아마 적어도 디지털 골드라는 이름을 다루려면 실버를 넘어서든가 적어도 구글 정도까지는 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부탄의 모호한 국부 펀드인 드러거 홀딩 앤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한 최초의 그런 회사 뭐 이런 걸로 보는데 그들은 네 블록파이로부터 3천만 달러의 대출을 불이행해서 1888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건 뉴스 중 하나였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라서 이게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 거지 국가 자체가 좀 튼튼하고 큰 국가였으면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뭔가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자체의 대중성 그러니까 매스 어덥션은 어떻게 보면 '큰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제3 국가일수록 달러 위기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뭔가의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저번에 얘기했던 저기 어디죠? 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뭐 달러 그동안 빚졌던 거 비트로 다 갚았다 했죠. 지금 보시면 이거는 크립토컨트인데요. 주기영 대표님이 계시는 회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크립토컨트 얘기할 때마다 이제 장난으로 약간 주기영 대표님 까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장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크립토컨트의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제가 알기로 미국 정부에서 뭐 불법 사기로 이제 회수 불법 사기를 쳐서 가져갔던 비트코인을 회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4만 비트인가 3만 8천 비트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9,800 비트를 팔았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날짜로 계산을 하면 이제 5월 26 일, 8월 7 일, 10월 19 일, 11월 30일 날 미국 정부에서 비트를 팔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한다라고 크립토컨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얘기를 다시 빌려오면 거래소의 매도 압력이 하락한다. 근데 이러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 보시면 이게 21년 7월이고요. 그전부터 볼까요? 그전부터 보면 20년 10월, 9월 정도인데 9월부터 확 줄더니 횡보하다가 비트코인이 쭉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이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증가하니까 떨어졌고 다시 떨어지고 나서 또 올라갔고 그리고 증가하니까 또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에 줄어드니까 또 이렇게 불장이 왔었다. 그리고 루나 사태 때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다시 거래소에 증가하면서 이렇게 오른 척하다가 그러니까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뭐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떠한 추세라고 해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이게 거래소에서의 물량이 좀 줄어들면은 이후에 좀 추세가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나고 물량이 거래소에 많이 들어오면 가격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결정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프랙탈인데요. 프랙탈은 어떤 모든 만물은 비슷한 모양을 하며 나아간다 뭐 이러한 이론인데 저도 프랙탈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프랙탈을 볼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날짜를 프랙탈을 보면은 비슷한 차트를 같은 일봉에서 찾아야 돼요. 2 시간봉을 보게 되면은 똑같이 2 시간봉을 찾아야 되고. 근데 이제 맥켄나라는 분이 제가 아는 그 VC 회사인 ROK에 계시는 분인데 영국인이실 거예요. 근데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팔로우 하신 분인데 이분 말로는 4월 17 일에 이 일봉이 보면은 2 시간봉 그러니까 지금의 2 시간봉 이게 4월 17일 2 시간봉이고 코베에서의 과거 차트인데 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어거스트 8 월부터 11 월까지 이렇게 반등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 시간짜리니까 5 월까지 예측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맥켄나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차트는 어차피 뒤에서 많이 다룰 거니까 쪼끔만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연준이 공격적으로 인상할 때마다 시스템에 무언가가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 뭐 UK 세컨더리 뱅크 크라이시스가 1970 년도 중반에 있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엄청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금리를 바로 올렸다고 해서 뭐 보면은 22 년도만 해도 0.75, 0.75, 0.5, 0.5 올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0.75 한 번 올린다고 제각진 반응이 바로 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리 인상의 정책이 끝이 났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을 0.75, 0.75, 0.5, 0.5, 0.25, 0.25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금리가 5% 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 아마 5월 2 일에 3일 넘어가는 FOMC에도 있을 것 같은데 0.25를 한다고 가정하면 5.25이고 거기서 금리 인상이 끝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몇 달 후 혹은 1년 후쯤에 후행으로 오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시간이 지나서라는 얘기잖아요. 빠르면 올 3-4 분기, 늦으면은 뭐 내년 1-2 분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팀에서도 작년부터 아니죠. 21년 12월부터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그때 했던 얘기는 48K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뭐 48K 갔어요. 그러고 나면은 "팔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그때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차트라는 걸 하나를 놓고 봤던 건데 이유는 생기면 그게 그냥 이유니깐요. 비트가 1월 반등을 할 때 사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르는 와중에 홍콩이 거래소를 열어서 뭐 중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이 된 재료가 이슈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2월 반등 때도 그럴싸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한번 타면은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젠간 우리는 이제 5월 정도에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는 이유는 당장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유가 생기겠죠. 옛날 루나 사태 때도 그랬고 FTX 사태 때도 그랬으니깐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뭔가 '시스템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잠깐 다 끄고 주봉으로 먼저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지난주에 거의 6.99%에 이게 상승률이 6.99인데 변동률이 9.99였어요. 근데 그 전전전 3 주의 횡보 구간을 봤잖아요. 그때 이제 댓글에서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게 횡보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누가 이걸 횡보라 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당시에 보고 있을 때는 당연히 변동성이 있지만 결국은 횡보잖아요. 그렇고 이 모양 아까 앞에서 저희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프랙탈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럼 주봉으로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비슷한 주봉이 뭐가 있나.'를 찾으면은 사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차트의 이 주봉 하나를 봤을 때 이미 2주 횡보할 것 같습니다는 얘기를 했던 거. 그게 이거에서 온 거였어요. 19 년도에 보시면은 이러한 횡보 이후에 8.82%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 20%가 오르고 또 16%가 오르는 이런 장세가 왔었는데 문제는 이 횡보 속에서 횡보를 했고 반등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 19 년도를 완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었어요. 오르면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자 지금 여기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바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래 꼬리 구간 보이죠? 요 꼬리 구간이 2.67%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봉이 시작하고 2.67% 그러니까 월요일 날 2.67%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2.67%를 보면은 2.7%만 봐도 29,498 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차트를 일봉으로 쪼개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잠깐 봐 봅시다. 보면 지난 아까 저 뭐냐 19 년도 5월 6 일에 차트를 봤는데 그때만 봐도 지난번에 횡보하던 구간의 고점 부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표시해 놨어요. 29,184 달러가 여기 꼬리 부분이고 여기 횡보를 했던 평소 구간이 28,800 달러예요. 요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일봉의 시작이고 28,800 까지면은 거의 5% 고요. 아래로. 29,100 몇 까지면 3.72% 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아래를 찍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오늘 음봉 박히고 내일 올라가든가 라는 식으로 결국 내일부터 다시 올라간다라는 차트의 모양이 나온다면 저 주봉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 주에 20% 오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이슈가 있길래 올라가냐. 무슨 이슈가 있었으면 이미 가격은 그 가격에 반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올라갈 때도 딱히 이유가 없었는데 이날 홍콩 재료가 뜨면서 빠바박 올라가고 횡보하고 다시 빠박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오르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SVB도 여기서 나온 얘기지 여기서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쪼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오늘 이 지난 상승 추세의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게 지금 꼬리로는 이탈을 했어요. 4 시간을 보면은 이렇게 꼬리로는 R을 찍었는데 몸통으로 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점이 이제 여기 하늘색 구간이 아니라 현재가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 뭐 "여기서 분할로 이렇게, 이렇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29184랑 28805 까지 조정 줄 수 있으며 위로는 30435를 넘어준다면 다시 재차 상승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